이 시간 저희 늘 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뉴욕 증시 관련된 내용 할 거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 AI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님. 네, 많은 분들께서 증권계 아이돌이라고 불러주시는데요. 네, 아이돌님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슬픈 소식이 있잖아요, 저희가 팀장님. 그러니까 이게 뭐 네. 무슨 이게 머선 일이고 네. 네, 머선 일이고 머선 일이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네. 오늘이 아, 마지막 예, 방송이시라고요. 일단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예. 아니 고별 방송인가요? 다시는 안 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너무 그렇게 분위기를 슬프게 뭐 다시 왜냐면 정말 모를 슬프니까요. 것처럼 예, 그래도 여러 가지 경로로 오실 거죠. 뭐 불러주시면 네. 오시는데 일단은 지금 좀 저희가 좀 생각해보니까 정인승 대표님도 불러야 되겠다. 너무 안 맞아, 본지 정인승 오래됐네. 대표님도 한번 나와 주세요. 그래, 많은 다음 주에- 시청자분들께서 네, 또 다음 주에 한번 원하시더라고요.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 음. 아무튼 네. 본지 오래됐어 너무. 어쩌다 보니 시청자분들께서 안 된대요.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네, 다. 감사합니다. 연예계 그러신다. 진출하는 거냐고 설마. 가장 잘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진짜 오늘 화나셨어요. 뭐야 진짜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많은 네. 팬들이 있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정인석 이사님이 이제 또 다른 바쁜 일들이 있고 일정상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 본업에서 본업에 또 바쁘실 때 이제 있을 거라서. 활동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여러분 저희 슬프지만 너무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 저희 또 3부 준비하신 귀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단 공부는 한번 진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안 네, 된다고.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슬픈데요. 오늘 마지막 어쨌든 이제 뭐 금방 또 나오시겠지만 네. 오늘 단기적으로는 마지막이니까 오늘 내용 꼭 재밌게 네. 잘 들어주셨으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끝까지 어디 가지 졸라서 마시고. 또 다른 기회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의 댓글이 또 이게 힘이 됩니다. 네, 아무튼 계속해서 네. 찾아주시면 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네. 열심히 노력해봐요, 여러분. 자, 그러면 3부 준비하신 내용 일단 들어볼게요. 예, 네, 오늘 어떤 내용? 오늘은 네.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음. 테슬라 AI 데이가 있었고 관련해서 저도 공부하면서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왜 어려울 수밖에 없었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듯이 이 행사는 투자자들을 위한 행사는 아니었고요. 네. 사실 뭐 간접적으로는 노렸겠죠. 음.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음. 사실 채용, 그러니까 리크루팅을 리크루팅. 위한 행사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좀 전문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뭐 시장에 그러니까 그 산업단에 있는 뭐 엔지니어들이라든지 뭐 R&D 인력들 우리 이런 멋진 기술에 같이 동참해서 할래? AI, 같이? 예, 새끈한 AI 한번 만들어보지 않을래? 음. 라고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전문적인 내용이로 가득 찼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테슬라 AI 데이를 보고 저도 좌절을 많이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거 테슬라 AI 데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좀 저처럼 좌절에 빠지셨더라도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 그럼요. 워낙 어려운 내용을 네.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이제 한 번씩 나왔던 그 김단태님이 네. 또 여기 대전에 있는 그 공대에 나오셨는데 아, 맞아요. 컴공과야. 예, 아, 맞아요. 근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위로가 되네요. 큰 위로가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모든 기술들을 다 이해한다라는 측면보다는 또 제가 문송입니다. 문송입니다. 뭐 대학교 때 뭐 수학이나 뭐 이런 거 공부 조금 하긴 했는데 네. 문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수준의 그러니까 제가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수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좀 약간 그렇지. 예, 농담이긴 문제는 한데 되게 어렵지만 어쨌든 예,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문송이도 이제 이해한 내용 정도를 말씀을 그쵸. 드리면은 좀 테슬라 AI 데이를 좀 아직 좀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좀 AI 데이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기술에 대한 뭐 아주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약간 큰 흐름, 맥락, 의미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디테일에서는 좀 비약도 좀 있을 것 같고 좀 굉장히 좀 뭐 일부 오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댓글창에 혹시 뭐가 좀
오류거나 좀 반대 의견이 있다 그러면 남겨주시면은 뭐 저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말씀해 예. 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야, 테슬라로만 아무튼 오늘 꽉 채워진 그런 날이 될 것 같네요. 네. 아 그리고 그 네. 이전에 제 시장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시장 아, 얘기 네. 하시죠. 네. 지금 미국 뭐 한국도 어제 오늘 보니까 뭐 경제지계 수혜주들 이오폰주들이 좋았다라는 그 기사를 좀 봤는데 미국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다라는 부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초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말까지만 하더라도 좀 글로벌 시장 전체로 조정을 받고 테이퍼링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변화가 있었던 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이거 테이퍼링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것과 약간 모순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델타 변이 피크아웃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미국 북동부 지역이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늘어나는 추세가 둔화됐고 조만간 줄어들 거다라는 시그널이 나왔고 이번 주 월, 화, 수 이럴 때는 지금 플로리다를 비롯한 루이지애나를 비롯한 남부 지역, 그러니까 코로나 델타 변이로 굉장히 심각했던 지역의 확진자 추세가 꺾이는 것 같다. 적어도 한 2, 3주, 몇 주 후에는 확실히 좀 꺾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델타 변이 때문에 뭐 리오픈주 많이 빠졌었는데 뭐 어제 이런 뉴스, 이런 비슷한 맥락의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면서 전문가들도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나오면서 다시 리오픈주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약간 델타 변이 우려로 한동안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된 느낌이다 정도로 좀 저는 최근의 시장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거의 30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AI 데이 때 이제 총 3가지를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신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솔루션, 자율주행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그 AI를 학습시키고 있고 어떤 식으로 실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꼭지를 크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꼭지는 이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하드웨어,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우리가 직접 할 거다. 그리고 그 반도체가 뭔지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D1 칩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공개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꼭지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AI 데이의 메인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말 나온 김에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회의적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3, 4년 전쯤에 일본의 그 로봇 기업들을 탐방을 쫙 한번 간 적이 기업 탐방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뭐 일본의 전 세계 4대 로봇 기업이라고 하는 야스카와 전기 등등에서 갔는데 그 로봇 기업들을 갔더니 거기 임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도 한참 뭐 무슨 서비스 로봇, 뭐 코봇, 뭐 코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 이런 막 로봇 이슈가 테마가 세게 불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당장 휴머노이드가 나올 것처럼 막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그 로봇을 직접 만들고 그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는 지금부터 한 30년 후에 열릴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30년은 거의 안 올 것 같다는 얘기. 그들이 물론 일본 기업들이 잘안 굉장히 하는 보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좀 혁신을 못 일으키는 경향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로봇이 사람의 관절처럼 굉장히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굉장히 유연한 이런 시스템을 하드웨어적인 이런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기술로는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되게 많이 들 텐데 예. 굳이 그렇게까지 맞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그게 이제 문제인 그 거예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다 치더라도 그 로봇 하나가 몇십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테슬라 앨런 머스크 씨도 한 게 지루하고 좀 따분하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뭐 로봇을 시키겠다, 위험한 일을 시키겠다 했는데 위험한 일은 뭐 로봇이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싸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로봇의 그 요번에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게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 내년에 뭐 시제품이 나온다고 하지만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게 좀 뭐 보기에 눈에 보기에 그래도 그러니까 눈에 그 띄긴 기사는 해요. 많이 나오긴 했지만 네. 사실 저도 뭐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중요한 걸로 갑시다. 네. 그러면. 그래서 근데 뭐 여기서 또 갑자기 또 말꼬리를 잡는데, 근데 이런 거를 또 시간을 앞당기는 게 그렇죠. 또 일론 머스크의 또 힘이기도 해서 그럼요. 한번 네. 좀 보셨으면 좋고, 다만 이제 로봇을 저희가 이제 여기 테슬라의 주가를 이제 예측할 때 로봇이 엄청나게 이 주가의 향후 주가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그런 기대감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오케이. 생각입니다. 그 정도. 네, 그럼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자율주행과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먼저 테슬라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이미 지금 서비스화하고 있는, 일부 서비스하고 있는 자율주행 솔루션, 이 솔루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줬습니다. 네, 쫙 해줬습니다. 그 설명을 해준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포인트별로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인 큰 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제가 몇 번 방송을 좀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처럼 합니다. 사람처럼 눈을 가지고 이미지, 시각이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이미지 정보들을 쫙 가지고 이 실제 이 리얼월드를 이제 여기서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자율주행을 돌리기 위한 그런 이제 가상 공간을 쫙 실제랑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쫙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내가 운전은 아니죠.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들이 알아서 그 가상 공간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이제 시행을 하는, 이게 이제 테슬라가 지금 꿈꾸고 있고 지금 이제 서비스화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의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눈이 2개지만 테슬라는 8대의 카메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시각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 가상 공간, 자율주행을 이제 계획할 가상 공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자동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8개 카메라로 찍잖아. 그 찍은 걸 들어오면 바로 가상 공간을 만드는 거야. 자기만의 생각이. 네, 그 맞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게 네. 테슬라가 이 가상 공간, 그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흐름도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쭉 같아요. 이렇게 따라가면 보시면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여기 카메라. 이제 로데이터라고 하는 이 카메라 이미지를 8대 카메라가 받고, 그거를 요 과정을 쭉 이게 복잡한 이렇게 막 복잡한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궁극적으로는 요 헤드 단계에서는 진짜 사람이 보는 것 이상의 진짜 리얼한 월드를 딱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사실 겁날 게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요 과정, 요거를 하나씩 이 스텝을 어떤 스텝을 밟아가는지를 일단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스텝을 다 밟으면은 여기는 조금 많이 안 나왔는데요. 실제 이제 매핑처럼 지도처럼 다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지금까지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거나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괜찮습니다. 예. 좀 신기해서 좀 재밌게 좀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테슬라가 이 이미지를 이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실제 자율주행에서 활용하는 가상 공간으로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은 렉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보시면 요겁니다. 렉티파이라고 써 있죠. 예. 이거는 뭐냐면요, 밑자료를 먼저 잘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렉티피케이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단순하다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테슬라 자동차에 달려있는 8대 카메라가 이미지를 쫙 이렇게 모으잖아요. 프레임 단위로 모으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딱 항상 바르게 찍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이게 좀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쑥 달리다가 이게 좀 이렇게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의 왜곡 현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러네. 이거를 일단 바로 잡아 놓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질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서 막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이게 뭔지도 잘 모를 거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일단 바로 잡는 작업이라서 뭐 별로 저것도 이제 중요하겠네. 예, 데이터를 저렇게 풀기 쉬운 문제로 바꿔주는 작업이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밑작업을 일단 해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원근감을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든지 어허. 뭐 원근감을 조절을 했으면은 이거를 예, 이렇게 딱 반듯하게. 각도를 바꿔주는 거죠. 반듯하게. 예, 반듯하게. 여기 이 다음에서 이제 진행할 AI 작업, 그 트레이닝 AI 트레이닝 작업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하기 굉장히 위해서. 좋게끔 반듯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읽었잖아요. 저희가 이 사진 보고 그렇지. 이렇게 보서 이게 숫자 뭐 다 읽어보세요 하면은 사실 눈 나쁘신 분들은 저 뒤에 있는 1, 2, 3, 4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 나쁘신 분들은 그렇죠. 예, 안경 안 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뒤 숫자가 안 보여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교정 작업을 별거 아니지만 그냥 이미지를 이렇게 살짝 틀어가지고 딱 해주면은 1, 2, 3, 4, 5, 6, 7, 8 다 보여요. 그러게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단 시작부터 어느 정도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테슬라 AI 기술의 첫 번째 단추다. 야, 보시면 될 그러네. 것 같고요. 이게 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이 완전 다른 그림인데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렉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이 다음부터 약간 어려워지는데 제가 최대한 좀 쉬운 설명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좀 정제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레그넷이라고 하는 뭐 레귤러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학습 모델과 바이 FPN이라고 하는 AI 모델을 이제 테슬라가 활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렵죠. 사실 레그넷 이거 구글에 치셔도요 한글 자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어허.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20년 초에 학술 저널이었나요? 이게 논문으로 나와가지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AI 학습 기법이고요. 참. 그러니까 이 기법을 테슬라가 자신들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녹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레그넷의 특징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다양한 AI 네트워크 모델을 만드는 데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이 테슬라의 그 학습하는 흐름이 네. 사실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AI 학습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모델들이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이 레그넷 이전 기준으로 보면은 다 특정 뭐 인스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그 네트워크 AI 학습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기 위해서 딱 만든 음. 모델을 주로 썼다고 하는데 이 레그넷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냐면요. 자기가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알아서 찾아주는 겁니다. 아하. 네. 네, 알아서 찾아주는 겁니다. 음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이 최적화된 모델로 딱 심플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자율주행이 아닌 다른 데이터들을 막 가지고 AI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 다른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이게 비약인데 예를 들어서 뭐 자연어 처리라든지 뭐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모델로 쓸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또 네트워크를 딱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표지판을 보면은 읽어야 되는 거고 예. 뭐 고양이를 보면은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고 네. 이 각자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컴퓨터가.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뭘로 읽을래 아니면 그냥 보고 판단할래 이거에서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이 있는데 네. 그 판단을 레그넷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 이따 나중에 설명해 주실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이 없는 저로서는 자율주행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그넷이나 이렇게. 예. 근데 그게 0.0000001%라도 네.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이 있으면 불안해서 사용을 못할 것 같다. 그런 위험 부담에 대한 그런 네. 걱정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이따가 나올까요? 사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사실 제가 준비는 하진 않았는데 테슬라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항상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게 보험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이게 근데 테슬라의 설명은 지금도
자기들의 아직은 완전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레벨 그쵸. 5까지는 네네. 아니고 레벨 3, 2 중간 정도 단계라고 보는데 지금도 테슬라의 이런 보조적인 자율주행 기능을 쓰면은 사고율은 확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도 사고율이 확 낮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모르는 약간 미지의 거를 써서 가끔 사고가 나니까 이거 진짜 엄청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왠지 모르게. 실제로 인간이 일으키는 에러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고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사고 확률은 사실 테슬라의 FSD를 쓰면 확 떨어지긴 합니다. 그게 뭐 75만 건을 조회했는데 뭐 11건인가 사고 났다고 예. 뭐 그런 얘기니까. 근데 예. 사실 보면은 AI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1등이에요. 예. 그리고 AI가 2등, 그다음에 이제 3등이 사람 이렇게. 같이 AI의 합치면 도움을 되겠네요. 받은 사람 인간이 1등이에요. 1등. 압도적 예. 1등. 그래서 뭐 테슬라도 이 모델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고 그런 얘기는 하지만 네. 요 모델이 이제 0.0001%까지 사고를 방지한다라고는 말은 못 할 겁니다. 그렇죠. 예, 말은 못 할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뭐 여러 산업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에는 충분히 나중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먼 미래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보험 비즈니스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예, 일부 지역에서. 음. 근데 보험료도 혹시 쌉니다. 음. 사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럼 여기서 예. 다시 어떤 알고리즘으로 예, 다시 되는 건지? 돌아왔어요. 네, 다시 돌아요. 예, 레그넷은 약간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이것도 제 비약인데 테슬라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AI 이런 시스템 만들어 놓고 이거 자동차 산업 말고 다른 데도 많이 활용할 거다라는 맞아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런 목적으로서 뭐 이런 레그넷 같은 이런 아하. 그건 충분히 네, 자율주행이 가능할 아니고 것 다른 걸 같은데. 할 때. 예, 이거는 사실 AI 전공자가 아닌 저의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뭔가 그냥 좀 봤을 때 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네.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차치하고도 레그넷은 지금 요 백본 단에서 쓰이는 그런 AI 네트워크 중에서 굉장히 가장 좀 뛰어난 네. 네트워크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 그거를 테슬라가 바로 작년에 나온 거를 바로 지금 채택을 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런 레그넷을 쓰면서 또 무슨 작업을 하냐면요. 바이 FPN이라는 기술도 씁니다. 예. 이게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예. 사실 저도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저 없고요. 걱정했어요. 이게 바이 네. FPN은 뭐냐면요. 하나의 이미지를 이걸 늘렸다가 이 이미지의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크기를 달리해가면서 요 이미지가 뭔지를 한번 분석을 한다라고 아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 이런 이미지를 한번 AI가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AI는 이 이미지를 이런 필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필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나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AI의 뭐 CNN 구조 이런 거 보시면요, 이런 필터가 이렇게 막 그림을 돌아다니면서 탁탁탁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탁탁탁 돌아다니면서 이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적으로 이런 분석을 이제 레이어 계층 분석하는 이제 층들을 이렇게 막 쫙 중첩적으로 하면서 쭉 이게 층을 이렇게 쭉 따라가서 마지막에 이게 뭐 바위를 실은 트럭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그렇게 이런 하나의 이미지만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요 단일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뭔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 필터의 크기가 이런 건데 AI 여기 이미지가 뭔지를 분석하는 필터의 크기가 이런 건데 이 필터는 이렇게 따로 분석을 하면은 이게 트럭인지 한 번에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바위가 왜 저기 떠 있나? 네, 이럴 뭐 수도 있고. 바위 여기는 뭐 바위가 바위만 보이고 보이니까. 뭐 밑에 뭐 바퀴 뭐지 이런 거예요. 바퀴만 근데 보이고. 만약에 그림을 이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줄여버려요. 필터보다 더 작게. 아. 그러면은 딱 보면 딱 보면 트럭이네. 아하.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반대의 케이스가 요 뒤에 여기 신호판 보이시나요? 네네. 뭐라고 써 있는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아니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이미지로 봤을 때 이게 뭐야 막 하면서 엄청 고민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쫙 늘려놓고 뭐 어느 정도 늘어났죠? 늘려놓고 필터를 보면은 60이네 아. 이렇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냥 기존에는 요거를 그냥 뭐 레이어를 쫙 깔아가지고 그냥 쫙 이걸 레이어들을 거쳐가면은 그냥 분석이 되겠지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이미지도 스케일을 그러니까 크기를 다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조합을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 이미지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이번에 테슬라가 얘기한 바이 FPN입니다. 네. 네. 역시 뭐 이것도 테슬라가 개발한 뭐 AI 기법은 아니고요. 이건 전 세계 석학들이 다 개발해 놓은 논문으로 이제 다 발표해 놓은 그런 것들을 다 테슬라가 적용을 하고 있나? 갖다 쓰고 있다라고. 아까 그 레그넷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이스북 이런 데서도 만든 네. 자료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이게 마치 옛날에 우리 수학 경시대회 나가면은 수학 문제 중에 문제 하나당 새끼 문제 10개 달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풀어야 1번 문제를 다 푸는 그런 문제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 같아요. 네. 보면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다 풀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아마 이 그림을 보고 테슬라가 아닌 상대 진영에서의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나 아직 1-1번 풀고 있는데 너 다 풀었어? 그럼 다 풀고 너 나가냐 너?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그림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그냥 대강 요 모양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크기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크기로 이렇게 쭉 분석을 하는데 각 크기별로 분석된 내용을 뭐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공유하고 서로 뭐 이렇게 그 트레이닝 하는데 활용을 한다. 궁극적으로 이게 활용을 되면은 효율적으로 결과값을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이 여기 있는 바이 FPN이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간단히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레그넷과 바이 FPN을 가지고 그 이미지에 있는 사물이 무엇인지를 또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이미지에서 이런 자동차, 여기에 또 바위, 여기에 차선, 여기에 옆차, 여기에 교각 이런 거를 다 따로따로 다 하나하나씩 다 결국적으로 이미지 안에서 뭐가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학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업들이 일단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데이터를 계산하기 좋은 데이터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인 거고. 좋은 데이터들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도 산전수전 다 막 이렇게 경험을 다 살려가면서 만들어가지고 이 그림은 딱 이거다라고 딱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따라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이해됐으면 오. 다 이해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야, 근데 진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채팅창에도 적었지만 네. 이 영상은 레전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테슬라의 알고리즘을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해? 그냥 네. 낮은 지식 수준의 제가 이해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걸 듣는 주린이이자 또 문과인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미지를 딱 파악을 한 거예요. 네. 카메라가 이 이미지는 이거야. 네네. 이게 리얼드에 이걸 내가 찍은 거는 요거야라고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8대의 카메라가 파악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네. 합쳐서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진짜 가상 공간, 실제 세상과 똑같은 가상 공간으로 도출해내는 게 실제로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작업입니다. 생각만 해도 어려워. 네. 8개의 그 이미지를 저걸 계속 실시간을 계속 찍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매일 계속해서 네. 저걸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를 만들어낸다는 게 생각만 해도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거를 좀 단순하게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네네. 이건 8대가 다 나오진 않았는데 네. 멀티플 카메라를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앞에 있는 이 도로 레인을 한번 이 차선을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삐뚤어지는구나. 예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드문드문 있죠. 이게 여기에 차선이 있는지 아니면 옆에 빠지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8대 카메라를 조합하는 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가져온 기술이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여기서는 트랜스포머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뭐 뛰어난 이런 기술 그 제가 뭐 읽은 아티클에서도 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가 많은 AI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8대의 카메라를 조합하는 문제의 어려움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바위도 예를 드렸지만 네. 이런 식으로 8대의 카메라가 다 다른 장면을 찍어요. 근데 다 다른 장면에 그러니까 똑같은 트럭이겠지만 그 카메라에 따라서 그렇겠네. 이 트럭이 다 다르게 찍히는 겁니다. 네, 다르게 찍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처음에는 단순히 뭐 단순 각도 계산해서 그냥 조합을 했더니 약간 아까 같은 이런 좀, 네. 좀 구린, 좀 속된 말로 구린 이런 결과값을 받은 건데 요거를 조합하는 방법을 좀 세련되게 바꿔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는 거냐면요. 요 8개 그 카메라에서 분석이 완료된 이미지가 있고 요거를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트럭을 좀 신경을 쓰고 싶다. 트럭을 좀 제대로 이렇게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미지는 요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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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이 찍혀 있는 이미지겠죠. 네. 그리고 서로 세 개는 무시. 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트럭 부분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트럭이 나와 있는 이미지 간의 상호작용 연관성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일단 비중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AI 학습이 돌릴 때 야, 얘랑 얘 특히 얘랑 얘랑 얘는 굉장히 가까운 애들이야. 그렇지. 예. 얘랑 얘는 되게 가까운 애들이야. 이런 걸 다 수치로 그 웨이팅을 다 줍니다. 그래서 가까운 애들끼리 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갑자기 얘가 갑자기 또 떠올랐다가 없어졌는데 이게 사실 8대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8대의 카메라가 있고 8대 이미지를 다 상호적으로 하나하나씩 8개 이미지가 8개 이미지를 나머지 7개를 대상으로 다 하나씩 상호 관계성을 다 따져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분석을 쫙 다 한다. 이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죠. 모든 이미지를 다 분석할 수 있으니까 다 상호 관계도 다 알 수 있고. 근데 테슬라는 그게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딱 봤을 때 그냥 가까워 보이는 이미지들이 딱 있고 일단 그것만 가중치를 거기다 쫙 몰아줘가지고 잘 분석을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그런 8대의 조합 그 가상 그 벡터 스페이스 그 자율주행이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그런 가상 공간의 그런 결과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는 이런 8대 뭐 다른 이미지들의 연관성을 파악을 하고 그 연관성 안에서 가까운 것끼리 거기에 가중치, 그 비중을 더 실어서 AI 학습을 하는 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8개 여기까지 중에서 됐습니다. 트럭 나온 것들만 골라서 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여기 얘를 트럭을 든 거지, 뭐 굉장히 이런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크게는 뭐 아주 간단하게는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옆에 저 가상 공간이다. 뭐 이게 버드 뷰아이라고 해서 이렇게 트럭이 이렇게 있네라고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보신 것처럼 예. 여기 약간 좀 구린 요거랑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예, 네. 단순 합친 그런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면은 이런 식의 차선, 아까 차선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예, 실제 차선이 그려지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차선까지도 구현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게 테슬라의 생각입니다. 예, 일단 8대의 카메라를 합쳐서 하나의 그 가상 스페이스를 인식을 하는 데까지는 지금 왔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네. 근데 이 가상 스페이스를 인식을 해서 그 가상의 그 공간을 싱글 프레임 비디오 하나의 프레임으로 딱 완성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도 테슬라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냐면은 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 사람이 눈에서 보이는 것 이상으로 이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파악을 다 끝냈습니다. 한 프레임에서.
그러면은 요거를 계속 시간차를 쫙쫙쫙 이어가면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이 막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아이들이 쫙 지나가고 줄 서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애들이 지나가네? 조심해야겠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횡단보도 앞에 큰 트럭이 나의 시각을 가로막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저 트럭이 지나가면은 유치원 애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난 조심해서 가야 된다.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차선이 좌회전 차선인지 직진 차선인지 뭐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자율주행과 같은 경우에도 이 싱글 프레임 하나의 화면에 들어가지 않는 정보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싱글 프레임 비디오만 가지고는 요게가 이제 테슬라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내 앞에 이런 자동차가 나를 있는데. 가로막으면은 요 뒤에 있는 자동차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못 하다가 얘가 지나가니까 난 가야지 하고 쭉 가다가 그때서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차가 지나가기 이전에 여기 차가 오네? 이 차가 나를 순간 가로막더라도 여기서 차가 오니까 뭐 차가 여기 좌회전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AI 학습에 넣는 기술 피처 Q라고 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처 Q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타임 베이스 큐라고 하는 것과요, 뭐 스페이스 베이스 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AI가 내가 운전하고 있는 내가 타고 있는 이 자율주행 차 앞에 어떤 물체가 나를 가로막더라도 그 물체 너머에 있는 그런 뭐 자동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자율주행할 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꺼내가지고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기서 쭉 좌회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제가 있는데 보면은 좌회전 차선이 여기 있잖아요. 좌회전 차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좌회전 차선이니까 여기 쭉 따라가면 좌회전 차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단순히 그냥 한 화면만 쫙 모아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면은 사실 요거 딱 지나가면은 여기가 좌회전 차선인지 아닌지를 또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자율주행차. 그거를 이제 또 기억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거를. 그러니까 요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이전에 내가 받았던 정보들을 다 자율주행에 활용하게끔 하는 기술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람이 하는 거를 이런 기술적으로 다 녹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다 녹여서 나의 자율주행 차가 내 주변에 있는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플러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필요한 정보들을 다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런 식의 길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많이들 보시긴 하셨을 텐데 영상.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테슬라가 자동차를 구현이 되는지를 광고 이렇게 나와도 되나요? 글쎄요. 죄송합니다. 피디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건너뛰기. 빨리 건너뛰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쪽까지 말씀드렸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사고 수준인데 이게. 얘기를 네. 하신 게 지금 다 테슬라 데이 이 AI 데이에서 다 설명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요런 작업까지 다 맞춰서 테슬라가 이제 쫙 이 자동차가 이런 AI 트레이닝 그런 기법들을 다 가지고 운전을 쫙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네, 돌아다니면서 와. 이게 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옆에 사이드 라인이 그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어려운 게 그냥 쫙 이루어지면서 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상 공간을 얘가 다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계산하려면 얼마나 많이 계산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나가면서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보여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차가 그냥 아예 그냥 지도를 만들면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술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어쨌든 테슬라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요 과정을 쭉 거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트레이닝 학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이렇게 실제로 이런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테슬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상 공간을 만드는 그런 학습을 맞춰서 학습이 되면서 계속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계속 발전을 하죠. 이거는 네트워크는 발전을 하죠.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는 이제 돌아다님과 동시에 모든 가상 공간을 쫙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유롭게 자동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그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면은 이제 실제 거기서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사람이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눈을 통해서 이게 공간이 어떤지를 인식하고 실제로 사람이 운전을 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계획을 무의식적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은. 네.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이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 네, 그거를 이제 플래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 지금까지는 세상 이제 본 거고. 네, 보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런 세상의 공간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거를 다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자동차가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여기서 좌회전 여기 쭉 가다가 좌회전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테슬라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가 이렇게 쭉 가다가 좌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테슬라가 예를 든 거는 뭐냐면요. 천천히 이렇게 옆에 이렇게 차들이 속도를 막 지나가니까 속도를 확 줄여가지고 앞차 지나가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격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많이 하죠. 옆차가 지나가더라도 얘보다 훨씬 빨리 쫙 가가지고 앞으로 쫙 이렇게 가는 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어쨌든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방법들에 따라서 다 평가를 다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거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평가를 하고 그런 평가를 요렇게 끝냅니다. 1.5 밀리세컨드 안에 2,500개의 평가를 끝내버립니다. 에이? 네. 이건 어렵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도 우리가 모르지만 그냥 다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계산하고 있죠. 네, 계산하고 그냥 제 키값 알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역시도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가장 통용적인 루트를 찾아내는 게 이제 플래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찾아내고 그 루트대로 자동차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계획한 대로 그 길대로 움직이지만 그 길대로 움직이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속도라든지 혹은 뭐 승차감이라든지 뭐 흔들림, 뭐 이렇게 옆으로 흔들린다든지 그런 다양한 팩터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가장 여기서는 코스트가 낮은, 그러니까 가장 자율주행할 때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그런 주행 코스를 밟아서 자동차가 갈 수 있게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기 위한 노력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팩터들을 다 만들어 놓고 다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제가 가상의 공간, 자율주행을 위한 실제와 거의 유사한 가상의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는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실제로 주행을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계획은 뭐 이런 주행에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주차할 때도 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이런 요번에 얘도 나왔지만 1차선 도로에서
두 차가 서로 이렇게 쌍방울로 이렇게 마주 봤을 때 음. 누가 양보하고 요거에 따라서도 서로 다 계획을 다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뭐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끔 금융권에서 듣는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알파고가 했던 알파고도 그렇기 때문에 바둑을 둘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시간 내에. 아니 뭐 지금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몬테칼로로 네 했어요. 맞습니다. 어. 네, 이 기법을 통해서 뭐 이런 플래닝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라벨링이네요. 예, 테슬라가 그 이런 자율주행을 위한 가상 공간을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 때 그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거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일단 가져와서 그걸 학습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테슬라가 그 데이터들을 얼마나만큼 많이 모았는지를 이번에도 많이 알려줬는데요. 아.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중에 깔려 있는 테슬라 자동차들이 다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건 점점 쌓이겠네요. 계속 쌓이는 겁니다. 예, 계속 쌓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흥미로운 거는 예전에는 8대 카메라 개별 이미지별로 이렇게 이미 사진을 찍힌 걸 가지고 아 얘거는 폴리콘 이거 뭐 한국말로 뭐 이거 꽃가콘. 저 사실 뭐 제가 한국에만 평생 살았어도 이걸 말하지 뭐라고 않아요.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꽃가콘이라 생각했는데 뭐 아무튼 네. 네. 이거는 뭐 콘이고 이거는 신호등이고 네. 뭐 이게 라벨링을 해주나요? 이게 뭔지 트럭이고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해줬는데 테슬라가 또 했던 건 뭐냐면은 그런 거를 8대 카메라에서 다 일일이 하지 말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상의 그런 3D 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 네. 그 3D 공간에서 거기서 라벨링을 해버리면은 8대 아. 카메라로 그 라벨링이 다 적용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뭐 4D 스페이스 타임 라벨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라벨링 기법을 활용한다. 그래서 뭐 라벨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냥 너에게 이름을 붙여줄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는 뭐야? 뭐다. 그러니까 너는 사실 뭐다.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뭐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인공지능한테 이건 자동차고 이렇게 생긴 건 자동차고 이렇게 생긴 거는 신호등이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쫙 모아서 이거 학습해 해가지고 쫙 학습해야지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그렇죠. 이거 보면 자동차네요. 이거 보면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름표를 붙여주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라벨링을 워낙 많이 해왔고 이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더 나아가서는 이걸 또 자동적으로 합니다. 아하. 예전에는 1000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뭔지 막 라벨링을 다 해줬다라면은 네. 이제는 라벨링을 하기 위한 뉴럴 네트워크까지 만들어가지고요. 아. 그냥 이미지만 딱 받아와서 그걸 쫙 돌려버리면은 뭐 좀 비약적으로 돌려버리면은 이런 식의 그런 도로 같은 형태의 라벨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3D 이미지 형태의 라벨도 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딴 세상 같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런 차이를 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라벨링된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데요. 이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더욱더 이 AI의 성능을 퍼포먼스를 더욱더 뛰어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동차가 쫙 뭐 이것도 좀 비약적으로 돌아다니면은 이런 식으로 다 알아서 라벨링이 붙는 그리고 카메라에서도 이렇게 라벨링이 다 되는 형태가 되는 게 이제 테슬라의 지금 하고 있는 라벨링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테슬라가 든 예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이 라벨링을 누가 많이 빨리 할 수 있느냐, 자동화할 수 있느냐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트럭이 있고 앞에 자동차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눈보라가 쳐가지고 이게 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앞에 뭐가 있는데 뿌옇게 있으면은 요걸 라벨링 할 수도 없었고 이게 뭔지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하급수적으로 자동화해서 모을 수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모아놓은 데이터를 쫙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로 모아둔 자동 라벨링을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10,000개 가까이 되는 비슷한 데이터를 아하. 순식간에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라벨링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사람이 일일이 하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10,000개가 되는 유사한 그런 사진들을 봐가면서 이거는 그냥 자동차인데?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를 순식간에 활용을 하면은 앞으로는 똑같은 환경이라도 이거 자동차야 이렇게 잘 안 보여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술적으로 굉장히 무서움을 보여주는 게 뭐 많이들 약간 들으셨겠지만 족보 같은 거네요.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유사한데 뭐 이런 식으로 실제 환경의 상황에 있는 그런 공간을 뭐 가지고 뭐 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기도 하지만 테슬라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아예 가상 공간을 지들이 만듭니다. 이거 다 실사가 아니고요. 가상 공간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만든 가상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 가상 공간 내에서도 다 라벨링 같은 거를 다 붙여 놓고 요 안에서도 막 자율주행 트레이닝을 연습해보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상 공간을 더 만들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가 많잖아요. 실제 상황 그 자동차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 세계 어느 자동차 기업보다 많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상황별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가상 공간을 통해서 뭐 별의별 실험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 보시면 실제 환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막 사람이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이게 한 10,000분의 1의 확률로 가끔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미친 분이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학습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제 이런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아웃라이어 같은 이런 상황들도 시뮬레이션 안에서 다 돌려보는 겁니다. 학습을 시키는 거. 학습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다 그런 구하기 어려운 실제 환경에서 구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도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안에서 AI 트레이닝을 시켜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실제 공간에서 AI 트레이닝을 했는데 자꾸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꾸 실패하고 잘 안 된다. 그런 거를 똑같은 환경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똑같은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에서 계속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운전면허 할 때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러네. 가상 운전면허 운전 연습시키듯이 그런 거를 거의 똑같은 환경을 제가 이게 이제 도장의 비율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장에서 이게 싸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싸움하다 보면 뭐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가상 공간 안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야 거기서. 우리나라 이번에 올림픽 때도 양궁 대표팀이 어디에 거의 일본 도쿄 양궁 그 장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했듯이 테슬라도 거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을 만들기까지가 제가 이때까지 쫙 설명드렸던 그런 AI 트레이닝의 기술들이 다 녹아 들어와서 지금 만들 수 있다라고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무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만 지금까지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AI 트레이닝, AI 알고리즘 기술을 자동차에서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트레이닝된 그런 자율주행 솔루션을 자동차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반도체 거기에 최적화된 반도체도 직접 이미 만들고 있고요. 2018년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과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만을 위해서 지금 작용하는 반도체를 직접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전용칩을 만든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글이 알파고를 위한 반도체를 따로 만들었듯이 그렇죠. 테슬라도 자율주행 자기들이 짜놓은 이 솔루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만을 위한 이 반도체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 반도체 측면에서는 성능은 굉장히 압도하고 있다라고도 지금도 압도하고 있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게 참 이거 보면 야 이거 언제 이거 다 했냐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드네요. 아니 그래서 지금 너무 준비를 잘하고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다들 더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저희 지금 1시간 지나가고 있는데 다들 알차게 지금 잘 집중해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보면 여러분? 집중도가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AI 트레이닝과 이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요. 테슬라가 이번에 AI 데이터에 또 방점을 찍은 게 반도체였습니다. 그 이 AI 원칙?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이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거 뭐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미 이런 AI 트레이닝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AI 학습을 위한 인프라가 이미 있긴 있어요. 전 세계에서 5번째 가는 슈퍼컴퓨터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요거 이상의 슈퍼컴퓨터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칩 반도체도 직접 만든다. 그 반도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D1 칩.
네, 예, 뭐 박수까지 박수 받았을 것 같은데 예, 박수- 저 쳤을 때. 예, 이 D1 칩인데요. 이렇게 생긴 게 이 D1 칩입니다. 예, 조그맣죠? 이게 뭐냐면요. 제가 방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 트레이닝, AI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학습에 특화된 그런 반도체 아키텍처를 이렇게 쫙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특화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데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아, 예, 성능이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뛰어난데 성능이 왜 뛰어난지를 이거랑 좀 그러니까 어떻게 뛰어난지를 요거랑 좀 비교해 보시면 아는데요. 엔비디아도 비슷한 칩이 있어요. 네. 엔비디아도 비슷한 칩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산 능력 22.6 테라플롭스, 뭐 19.5 테라플롭스 이겼고요. 계산을 더 빨리 한다는 거죠. 예, 뭐 간단하게 계산 훨씬 빨리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크기, 반도체 사이즈 더 작죠. 이겼고요. 전력 소모량 같아요. 근데 전력 대비 연산 능력을 봤을 때 엔비디아가 뛰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온칩 대역폭입니다. 대역폭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칩 대역폭은 뭐냐면 대역폭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칩 대역폭은 이 칩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뭐 병렬 그 행렬 연산, 이제 벡터 연산을 막 하고 뭐 CPU가 명령을 주면은 그 명령대로 해가지고 그 행렬 연산을 막 AI 연산을 막 하고 네네네. 이거를 중간에 막 뭐 SRAM 이런데 램에 저장해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아하. 회사에 데이터 어쨌든 데이터들이 주고받고 왔다 있잖아요. 갔다 할 때 네. 1차선으로 갈 거냐 2차선으로 갈 네, 거냐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근데 아. 이게 차선이 10차선이네 저기. 엔비디아보다 한 5배 넓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2차선으로 가니까 길이 막히면 데이터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뻥 뚫려 있는 거네요. 아무리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 세계 석학들을 다 모아놔도 그러니까 막 그 코어 자체가 너무 뛰어나더라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행사를 열어서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거 대박 나겠지라고 싶었어요. 네. 근데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아 말을 영어를 안 못해요. 통하는구나. 진짜 이게 약간 국제 공용어가 영어라고 치면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다 똑똑하고 다 뭐 모든 지식이 다 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영어 교육을 딱 시켜가지고 이런 뭐 도로를 딱 뚫어주면은 뚫어주면. 굉장히 퍼포먼스가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알겠어. 이게 진짜 테슬라 짱이다. 네가 짱 먹었다. 오케이. 근데 엔비디아는 뭐 이게 본업이고 네. 테슬라는 원래 자동차 회사 아니었어? 전기차 회사 아니었어? 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더 잘할 수가 있어? 엔비디아보다. 요런 질문.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 요게 어떻게 이게 엔비디아도 잘할 수 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제 생각엔 첫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딱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신경을 쓸 수 있고 이런 대역폭부터 신경을 쓸 수 있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테슬라는 이번 도조 칩의 컨셉 자체를 네. 이 칩 하나의 성능에 신경을 쓴 게 아니고요. 이어서. 이 칩을 엄청나게 이어버리겠다라는 컨셉으로 일단 컨셉 자체를 그렇게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역폭을 늘리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거죠. 근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테슬라는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그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FSD 서비스를 서포팅을 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서비스를 서포팅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처음부터 잡을 수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시작한 건 아니었기도 처음부터 하고. 이제 범용 반도체 그렇죠. 회사였던 거고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이 조금씩 뭐 물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은 굉장히 많이 대규모로 GPU를 가져가긴 하지만 조금씩 가져가는 그런 비즈니스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조금 더 신경을 썼지 약간 대역폭에는 조금 뭐 신경을 안 썼다기보다는 오히려 오케이. 저는 그냥 테슬라가 요거를 기본적으로 워낙 좀 강조하고 좀 시작을 했다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물론 이거를 위해서 뭐 MV 링크라든지 뭐 음. 멜라녹스 인수라든지 이런 대역폭 네트워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좀 사활을 걸고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 아마존도 하고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신 분들 네.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이었을 거야 아마. 아니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인데 뭔 반도체야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정희석 이사님과 찍은 여의도 스타들에서
테슬라가 왜 AI 기업인지 네. 그 영상에 보시면 테슬라는 여러분 원래 반도체 회사고 반도체 AI 회사.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이번에. 네. 그렇게 보시면 더 이해도 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에 반대로. 대한 준비를 사실 그 누구보다도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성능은 사실 좀 뭐 퍼포먼스 연산 능력은 큰 차이가 안 나와 보이지만 이 잘 연산된 데이터들을 서로 간에 막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네네. 능력은 네네. 테슬라의 D1 칩이 어찌 보면 조금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압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D1 칩의 컨셉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개별 반도체 단위의 컴퓨팅 능력은 아니에요. 요거 플러스 얘들이 제일 신경 쓴 거는 네트워킹입니다. 이 반도체들을 개별 반도체 하나하나 퍼포먼스를 신경 쓰기보다는 요거를 정말 무수하게 많이 이어서 정말 어마무시한 컴퓨팅 능력을 가지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네, 이것처럼 테슬라는 이게 하나의 칩이거든요. 네. 아까 10테라바이트짜리 그 밴드위스 같은 경우에는 요 칩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칩간 네. 칩과 예를 들어서 여 옆에 이 칩을 또 붙일 수가 있어요. 네, 칩 간에서도 서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네. 칩 간 이어지는 요 데이터의 흐름도 이 밴드위스 대역폭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좀 뛰어나게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엣지 기준으로 4테라바이트라고 써 있긴 한데 초당 써 있긴 한데 요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요 칩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그 밖으로 이제 내오는 아웃 쪽의 그 밴드위스는 한 8테라바이트 정도, 예, 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AI 칩, 트레이닝용 칩으로 만들고 있는 그 어느 스타트업까지도 다 뒤져보더라도 요 네트워크, 이 대역폭은 사실 테슬라가 짱입니다. 지금 이번에 공개한 게. 이 관련해서 어떤 그 AI 전문가 분이 비유를 하신 게 금붕어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저 칩 하나를 금붕어에 비교하면 금붕어 머리를 계속 완전 다 이어가지고 슈퍼 금붕어를 만드는 거야. 돌고래 정도의 수준의 지능을 가진 물고기 금붕어 집단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아까 그 엔비디아 제품은 이게 한계가 있대요. 어느 정도 이으면 잘 안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이걸 거의 무한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컨셉대로 그 컨셉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D1 칩이 요겁니다. 요거 하나하나 5 곱하기 5로 해서 25개짜리의 하나의 이제 모듈화된 타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거를 요렇게 된 겁니다. 딱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네요. 네. 이거고요. 타일이고요. 요거를 또 있는 겁니다. 이거를 또 한 3개, 6개 정도를 모아서 하나의 캐비넷이라고 이제 명칭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있는데도 서로 간에 이것도 이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다른 타일과의 그런 대역폭도 굉장히 9테라바이트 정도로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고요. 이거를 이어서 쫙 이렇게 이어버리는 거예요. 이어서 엑사파드라고 하는 하나의 슈퍼컴퓨터 형태의 트레이닝 컴퓨팅 인프라를 이제 그래서 저 그림이 이제 많이 나오는구나. 저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칩부터 해서 그거를 25개를 타일로 만들고 그 타일을 또 연결을 해가지고 그 타일을 쫙 한 거의 뭐 120개죠. 120개 타일을 해서 뭐 120개 곱하기 뭐 25 하면은 이제 나오겠죠. 칩의 수는 해서 이제 엑스파드라고 하는 진짜 그 큰 슈퍼컴퓨팅 인프라, AI 트레이닝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1.2 엑사플로비라 써 있는데 이게 10의 18승일 겁니다. 초당 10의 18승 계산이 가능합니다. 억이 10의 8승이잖아요. 그렇죠. 억개 연산을 1초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마무시한데 10의 18승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름도 약간 없는 거예요. 10에 18승이면 뭐야 이름이. 이 약간 이게 좀 저세상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칩을 다 연결해가지고 뭐 이런 하나의 엑사파드 같은 걸 만드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발표가 또 뭐 있었냐면요. DPU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 제시를 해서요. 도조 프로젝트 유닛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런 AI 트레이닝용 인프라를 딱 만들어
놓는데 여기서 이거를 잘라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우리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서 AI 트레이닝용으로 활용을 하고 뭐 남는 거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은 뭐 다른 IT 기업에서 AI 트레이닝 하고 싶으면은 그 IT 기업이 여기 와서 AI 트레이닝 해라. 혹은 뭐 요만큼은 또 다른 뭐 한국의 어떤 기업이 와서 AI 트레이닝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해라.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거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제 DPU라고 해서 이걸 다 가상화 기반으로 다 쪼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AI 솔루션 사업 하겠다라는 것과 진비 없는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이런 비슷한 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고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참고적으로 엔비디아도 이런 AI를 원래 AI를 위한 반도체를 팔던 회사였는데 자기들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인프라 기반으로 AI 솔루션을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그냥 서비스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받아서 쓰라라고 하는 게 AI 엔터프라이즈인데 네. 좀 복잡해질 것 같고 어쨌든 이 DPU만 보더라도 테슬라는 AI 트레이닝, AI 사업을 거의 외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반을 다 갖춰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증거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까지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의 그냥 한 장에 그냥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테슬라가. 제가 서두에는 그 AI 알고리즘과 AI 트레이닝의 기법을 요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뉴럴 네트 네. 막판에는 제가 반도체를 엑서파드라고 해서 요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네요. 네,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요 과정 중간중간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 요 영역에서는 엔비디아가 짱이었고 뭐 요 파이토치나 이런 AI 프레임워크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주요 석학들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줬고 다 각자의 영역에 짱이 있었는데 요 AI 학습을 위한 이런 흐름을 쫙 놓고 봤을 때 글로벌리 놓고 봤을 때 각 영역에서 테슬라가 약간 속도로 짱 먹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다. 이미 여기는 요 부분과 이제 요 부분은 테슬라의 AI 경쟁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오늘요. 저는 이거를 사실 이 AI 데이를 보신 이런 일들을 직접 하고 계시는 자율주행을 하고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고 계시는 테슬라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그분들의 심정이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 심정이 제 생각에는 공포심 혹은 좌절감 이런 게 많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정도로. 예, 사실 이런 거예요. 그냥 뭐 테슬라 AI 칩 쓰면 되는 거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야 나 지금 이거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 1번 풀고 있는데 야 너 벌써 다 풀었어? 나가려고?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네. 아까 시청자분께서 채팅창에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보면서 안 살 수가 있어요 테슬라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예, 테슬라 막 엄청 홍보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내용을 좀 요약을 드리는 건데 그냥 뭐 사라고 얘기는 안 해도 그럼요. 본인 스스로 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저의 네. 개인적인 그런- 의견은 아마 이제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네.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그림 중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도조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예. 아까 제가 요 엑스파드 영역에서도 외부 사업자들한테 AI를 쓰고 싶어하는 외부 기업들한테 AI를 쪼개서 가상화 기반을 쪼개서 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도조 익스텐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도조 익스텐션, 파이토치 익스텐션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AI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학교, 수많은 뭐 학부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AI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AI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어릴 때 뭐 컴퓨터 학원 같은 거 다니면 CAD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CAD는 뭐 3차원 공간에 뭐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쓴다. 이런 식으로 뭐 언어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AI를 만들기 위한 그런 CAD와 같은 프레임워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이토치를 많이 씁니다. 파이토치를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파이토치를 가지고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뭐 학교들이 다 AI 그 모델을 막 만들고 지금 이미 개발해놓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 파이토치 익스텐션은 뭐냐면요. 파이토치 기반으로 만든 AI 모델 그냥 바로 갖고 오면은 바로 호환이 됩니다. 라는 아. 얘기입니다. 네, 바로 호환이 됩니다. 라는 얘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이토치로 만들어가지고 하드웨어 기반은 뭐 엔비디아의 GPU 기반, 뭐 쿠다 뭐 솔루션 쿠다 이제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는 그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적으로 엔비디아 그거를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이제 테슬라 우리 AI 모델이 파이토치로 만들었고 이거 그냥 테슬라한테 갖다 주면은 바로 AI 학습 시켜주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뭔가 좀 무서운 선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아주 절제된 느낌으로 뭐 외부 사업, 뭐 AI를 외부 사업화하겠다라는 얘기를 부정하지 않았고 좀 절제되게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의 기술 기반은 그런 외부 사업화를 좀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의 뉘앙스를 많이 풍겨긴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기술들의 면면을 보면은 뭐 약간 보면 당장 내년부터 할 수도 있어. 막 이런 느낌의 뭐 도조도 뭐 사실 지금 좀 준비를 기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술 아까 처음에 제가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리그넷이라든지 이런 파이토치 익스텐션이라든지 이런 뭐 엑사파드의 가상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AI 기업으로서의 진화가 확실히 돼가고 있는 느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테슬라는 그냥 빅테크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기업들 막 이렇게 테마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전기차 밑에 테슬라가 있었는데 요즘은 빅테크 그냥 테슬라 네. 넣어버렸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다는 게 좀 제일 뇌리에 깊이 남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고 음. 이미 많이 쌓았고 남들보다 많이 쌓았고 그쵸. 남들보다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AI로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맞습니다. 구조. 데이터가 돈이라며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오늘은 쭉 네. 이 정도로 흐름을 말씀을 네.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나요라는 말이 쉽게 안 나와요. 이러면 3부가 그러게 끝날까봐 말이에요. 너무 아쉬우니까 네. 우리 프리마켓 상황이라도 좀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계셔서 어떻게 바지가락이라도 붙잡고 가지 마시라고 하고 싶은데 또 프리마켓 상황을 볼게요. 예, 프리마켓 어떤지. 뭐 어제 그제 좀 미국 시장도 좋았고 반등을 그쵸. 거의 나와서 그런지 오늘은 일단 뭐 일부 이벤트도 있고 뭐 최근에 뭐 예산안 가지고 좀 얘기들도 좀 있고 해서 오늘 일단은 좀 보합 정도 수준의 그런 흐름을 이제 장전에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어디가 나쁘다 어디가 좋다라는 섹터별로 보면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좀 보합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TSMC가 좀 튀고 있고 인투이트가 뜨고 있는데 실적이 참 잘 나왔고요. 예, 오늘은 지금으로서는 오늘의 분위기는 좀 판단하기 좀 이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테슬라 설명을 좀 잘 드렸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 너무 좋았죠. 예. 너무. 이제야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알게 된 느낌이네요. 이제야.